여러분 안녕하세요. HSK 대표 강사 최현정입니다. 자, 1월 시험은 새해 첫날 시험이니까요. 앞으로 1년의 흐름을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중요한 시험이었다면 1월 시험 한 번 가지고는 판단이 안 되죠. 2월 시험까지 그 흐름이 이어지는지 한번 볼 수 있는 2월달도 의미 있는 시험이었는데요. 자, 그래프 한번 보시면 사실 1, 2월은 굉장히 흐름이 좀 비슷했던 것 같아요. 특히 1부분, 2부분은 뭐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거의 유출을 조금 해야 되는, 생각을 해야 되는 문제는 한 뭐 두세 문제 정도. 대부분은 들리는 대로 답을 찾으면 되는 문제들이었는데 요번에는 3부분 듣기가 조금 인상적이었어요. 3부분에 특히 끝부분으로 가면서 거의 안 불러주고 좀 생각을 해야 되고 내용을 다 이해한 다음에 유출을 해야 되는 문제들이 많이 출제되면서 3부분의 난이도가 좀 많이 올라갔다는 것이 좀 특징적이었고, 독해 같은 경우 뭐 1부분, 2부분 특별히 얘기할 거리 없이 기본적으로 비슷한 난이도 맞춰 나왔고요. 3부분은 1월 달에도 그랬단 말이죠. 뒤로 갈수록 역시 유추형. 그러니까 글에 나온 표현과 이 답이 되는 표현이 똑같지 않고 정말 글을 좀 이해해야만 맞출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많아지고 있다. 4급은 단어의 범위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 이상의 어떤 어려운 난이도를 낼 수는 없어요. 여기서 난이도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직접 그대로 보이게 내느냐 아니면 조금 유출하고 생각을 하게 만드느냐, 요 차이에서 갈린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쓰기 일부분의 경우는 자, 어법 포인트로 보자면 별건 없었어요. 거의 대부분 그냥 동사 수러문, 그냥 주어 서술어 목적어 흐름을 찾는 건데, 단 단어가 좀 많이 나열이 되면서, 바꿔 말하면 문장이 길어지면서, 길이감이 길어지면 또 사람이 이게 어렵다라고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난이도 있게 느끼셨을 수 있을 것 같고, 쓰기 이 부분 같은 경우 단어들 모두 4급 단어에 맞춰 나오면서 크게 어렵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몇 가지 문제 뽑아서 저와 함께 보실게요. 자, 독해 일부분에 나왔던 문제인데요. 자, 먼저 항상 단어들을 좀 보셨을 때 어떤 품사적인 차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면 당연히 용법적인 차이가 생기게 됩니다.仍然이라는 4급 부사죠. 부사예요. 여전히 뭐뭐하다 라고 해서 동사나 형용사를 꾸미는 자리를 찾아보셔야 되겠고, 려싱 같은 경우는 우리가 동사도 되고 형용사도 되세요. 예를 들어서 요즘은 이런 헤어스타일이 很流行, 이럴 때는 형용사로 쓰시는 거고, 동사일 때는 뒤에 목적어가 올 수 있을 거예요. 이런 게 이제 가장 많이 쓰는 게 우리나라 말도 쓰죠. 감기가 유행이에요. 流行感冒, 이런 식으로 질병 같은 것들에 쓰실 수 있고, 얘는 양사죠. 그렇다면 우리가 양사는 앞에 수사가 나와서 수량사 구조를 이루기 때문에 비교적 찾기가 쉬울 겁니다. 안짜오는 뭐뭐에 따라라는 전치사, 중국어 이름으로 계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뒤에 명사가 와서 어떤 계획에 따라, 시간에 따라 이런 식으로 붙여서 써야 되실 거고, 구는 형용사로 고생스럽다는 뜻도 되지만 우리가 맛을 묘사할 때는 되게 쓰다 라는 뜻을 나타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분석이 끝났으니까 한번 넣어보도록 하는데요. 46번儿子 아들아 这个药有点儿이라는 부사, 그리고 당연히 동사나 형용사, 서술어가 필요합니다. 자, 서술어가 될 수 있는 것이 아까 동사, 형용사 되는 려싱 아니면 형용사인데, 뜻상 약은 당연히 뭐 할까요? 쓰겠죠. 그래서 구 하나 제꼈고요. 47번虽然 비록 뭐지만, 단 그러나, 이렇게 흐름 잡아봅니다. 他俩好久没联系了. 저 두 사람은 오랫동안 연락이 없었지만, 그러나 만나자마자 有说不定说不完的话, 有 있었어요. 뭐가 화, 말이. 어떤 말? 说不完, 다 끝낼 수 없는 많은 말들이 있었다. 동사를 더 수식할 수 있는 말이 필요하죠. 어떤 것만 가능한가요? 부사였던 여전히, 仍然, 이런 말들이 있었다. 48번 바로 빈칸 앞에 뭐가 보이죠? 수사, 일이 보입니다. 그렇다면 수사, 양사 해서 우리가 합쳐서 수량사라고 하죠. 一场国际会议, 한 번의 국제회의. 이 부분만 보셔도 답 나오실 것 같으세요. 49번 자, 주어입니다. 이 모자는, 그거는 강조 부사예요. 매우 뭐하다, 你带上试试. 한번 써서 시도 삼아 써봐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서술어가 될 수 있는 거, 서술어가 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아까 이미 제꼈어요. 그래서 답은 B, 유행을 합니다. 이제 하나 남았죠. 实际上, 사실은 이 숫자들은 并没有, 뭐 하지 않았다. 자, 답은 D죠. 按照
전치사 구조, 개사 구조 시작돼요. 뭐에 따라? 什么特别的顺序, 특별한 순서에 따라 배열되지 않았다.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겠네요. 자, 독해 이 부분 순서 한번 잡아볼게요. 그러나라는 말을 맨 앞에 던질 수는 없죠. 그러나라는 말은 앞에가 플러스면 그러나를 기점으로 뒤는 마이너스가, 좋은 말을 해주면 안 좋은 얘기를, 앞에 나쁜 얘기를 했다면 뒤에 플러스가 분위기를 전환해주는, 영어식으로 얘기하면 역접의 역할을 하게 돼요. 배경이 하나 필요할 거고, 이때 또 보이는 지시대사가 탑니다. 그러면 그가 누군지도 우리가 앞에서 체크가 돼야겠어요. 자, B 보시면 小官的脾气, 주어는 사실 성격이지만 小官이라는 사람이 나오게 되면서 小官이 곧 타가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의 성격은 有时候 때로는 确实 확실히 挺什么什么的 습관적으로 덜을 붙여서 매우 뭐뭐하다, 차 안 좋다라는 서술을 하고 있고요. 是입니다. 이러이런 사람입니다. 值得相信的人. 굉장히 마이너스적인 얘기를 한 것에 비해서 플러스적인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순서는 잡혔죠. 일단 小官에 대한 안 좋은 얘기를 해요. 그러나 그는 很诚实, 아주 진실돼요. 그래서 이러이런 사람입니다 하고 플러스적인 얘기들을 그러나로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도 한번 보실게요. 역시 A가 딴 나오게 되면서 역접, 방금 말한 것처럼 전환을 나타내고 있죠. 그리고 소이라는 말은 우리가 결론이나 주제를 이끌어내는 접속사이기 때문에 가장 마지막에, 그럼 순서는 끝난 것 같아요. 먼저 배경으로 소금은 입니다. 이러이러한 것입니다. 이렇게 넘어가실 거예요. 어떤 것? 人体必须的. 자, 必须란 말은 한번 알아두실게요. 상급부사, 반드시, 상급동사, 需要, 필요로 하다, 필요하다. 를 줄여서 우리가 必须라고 하세요.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라고 배경 깔아줬어요. 그럼 굉장히 긍정적인 얘기를 했죠. 그러나 吃太多盐, 너무 많은 소금을 먹으면 对身体 몸에 没有好处, 좋을 게 없습니다. 그래서 주제, 我们做菜 요리할 때는 不能做的, 만든 정도가 너무 뭐해서니? 太咸, 너무 짜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렇게 나열하시면 되겠네요. 자, 이번엔 독해 3부분 오셔서, 자, 독해 3부분은 항상 문제 먼저 읽어보시고, 더 좋은 것은 A, B, C, D 읽고 올라가시는 것이 답을 훨씬 빨리 찾으실 수 있다는 거. 자, 那个 난 하이즈에 대해서 묻고 있다는 거 포인트로 잡으시고, A, 脾气好, 성격 좋아요. 个子高, 키가 크구나. 结婚了, 결혼했어요. 在 뭐뭐 하는 중이다, 부사로 쓰이고 있고, 두 보시, 박사를 읽는다, 박사 과정 중이다. 자, 시작하자마자 나거 난 하이즈로 시작합니다. 답 나오면 스탑할게요. 不但而且 뭐뭐일 뿐만 아니라 뭐뭐하다. 长得帅, 잘생겼을 뿐만 아니라 성격도 좋아요. 가장 유사한 말은 바로 정답 A, 이렇게 되시겠죠? 그래서 A, B, C를 읽어서 좋은 점은 멈출 수 있다는 거. 만약에 A, B, C들을 안 읽으면 다 읽고 다시 내려오면 훨씬 시간을 많이 잡아먹게 될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예전 같으면 그대로 할 말을 조금 단어를 바꿔서 쓰고 있죠. 자, 76번 한 번 더 해보죠. 이 글을 우리에게 알려준다. 당연한 얘기고요. 신용카드 사용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신용카드 나중에 찾아보고 A, B, C, D 읽어요. 굉장히 很普通 평범해요. 很方便. 更方便, 더 편리합니다. 不够安全, 충분히 안전하지 못하다. 그 다음 D, 能节约钱, 돈을 절약할 수 있다. 처음 올라가셔서 신용카드 처음 나오는 곳부터 보도록 할게요. 슈아라는 말을 써요. 우리가 이를 닦다 할 때도 슈아야라는 말을 쓰죠. 슈아는 원래 솔질하다, 빗질하다라는 기본 뜻을 가진 동사인데, 이렇게 신용카드 긁는다, 신용카드 결제하다라고 할 때도 슈아 신용카 하는 것은 주어 요 있어요. 많은 장점. 이때 首先 보이고요. 其次 보이는데 首先 第一, 첫 번째 근거. 其次, 第二. 그래서 두 가지를 통해서 왜 이렇게 장점이 많은지를 설명해 줄 겁니다. 첫 번째 장점 한번 읽어볼게요. 购物时, 买东西时. 물건을 구매할 때 우라는 말은 없을 무자, 没有를 좀 고급지게 적은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없어요. 필요가 없어요. 带很多现金, 많은 현금을 가지고 다닐 필요가 없어서 굉장히 뭐하다? 안전합니다. 따라서 일단 C는 절대 답이 아니겠죠.
그 다음 두 번째, 刷看인 减少 뭐를 감소시켰냐면 麻烦 번거로움을 감소시켰다. 어떤 번거로움? 找零钱的. 네, 그래서 找라는 말이 우리가 찾다라는 뜻도 많이 아시는데 누구에게 돈을 거슬러 주다라는 뜻도 있어요. 링첸, 잔돈을 거슬러 주는 그런 불편함을 감소시켰기 때문에 역시 똑같은 표현이 아니지만 답은 뭐구나? 아, 편리하겠다 라는 말로 끝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두 문제짜리 이 글을 통해서 80번, 81번 풀어보도록 하실게요. 첫 번째 문제. 이 책의 내용에 관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자, ABCD 읽고 갑니다. 很浪漫, 낭만적이래요. 不吸引人, 사람을 그닥 매료시키지 않아요. 有点假, 좀 가짜고 가식적이고 진실되지 못해요. 鱼라는 말은 끈을 고급지게 쓸 때 우리가 위라고 하죠. 뭐뭐와 사회 문제와 요구한 관계가 있습니다. 자, 올라가서 답이 나올 때까지 갈게요. 这部小说讲的까지가 주어. 이 소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입니다 하고 쭉 목적어가 나오는데 一个女孩到大城市工作的故事이래요. 한 여자아이가 대도시에 와서 일을 한 이야기입니다. 책 속에서 썼어요. 뭐를 썼냐면 경험을 썼어요. 어떤 경험? 그녀가 在工作生活和爱情的方面的经历 업무나 생활이나 사랑 등 방면에서 겪은 경험을 썼어요. 아직 일치하는 걸 못 찾았죠? 소설에서는 또한 指出了 지적해서 끄집어냈어요. 뭐를요? 자, 목적어는 여기 있어요. 사회 문제. 어떤 사회 문제예요? 当时, 그때 당시 이거 부비엔더, 아주 보편적으로 있던 사회 문제를 아까 본 것 같아요. 답은 뭐다? 네, D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문제는 당연히 아까 읽은 뒤에서부터 우리가 보시는 게 당연히 상식적인데 이 문제를 한번 보시죠. 작가가 젊은이들에게 알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알려주냐. 자, 이거는 뭐를 묻고 있냐면 그래, 주제성을 묻고 있어요. 그쵸? 자, A, B, C, D. 学会冷静, 침착하고 냉정해지는 방법을 배워라. 懂得原谅, 사과하는 법을 배워야 된다. 接受批评, 비판을 받아들여라. 勇敢一点, 좀 용감해져라. 이때 자, 주제성을 찾아보니까 마지막 문장, 작가가 말했다 요 소개, 작가의 가장 핵심적인 뜻, 즉 이 글의 주제의식, 교훈, 결론이 들어있다. 我想告诉他们, 나는 알려주고 싶어요. 只要뭐뭐 하기만 하면 뭐뭐 하다, 항상 작은 지호와 함께 등장하는 충분 조건. 이거면 충분합니다. 你愿意走出第一步, 당신이 첫 걸음을 내딛기 원하기만 한다면 自然就知道, 자연히 알게 되실 겁니다. 下一步, 다음 걸음은 어떻게 가야 할지를 자연스럽게 알게 되실 겁니다. 따라서 정답은 뭐다? 네, 용감해져라. 이런 문제 정말 유추형이죠. 용감해져라 말하지 않았지만 일단 가면 그 다음은 또 알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라는 뜻으로 우리가 이해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유추형이 많았다라는 것은 지금 예시로 든 문제들만 봐도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똑같은 표현 거의 쓰지 않고 조금 다른 표현 혹은 아예 정말 이해를 바탕으로 풀어야 되는 문제 많았다. 쓰기 일부분에서 주술수러문이라는 게 있는데요. 자, 여러분이 이제 어법적인 얘기를 조금 하면 우리가 중국어에서 수러문은 4가지가 있어요. 자, 첫 번째는 형용사 수러문. 이 말을 별로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는 게 형용사 수러문, 我很忙 이런 거예요. 나는 바쁘다. 근데 서술어가 되고 있는 단어가 뭐다? 품사가 형용사다. 아, 형용사가 서술어가 된다? 형용사 수러문. 그 다음 두 번째는 동사 수러문. 동사 수러문. 아마 제 옷 때문에 그럴 거예요. 자, 예를 들어 我是学生. 자, 이 문장에서 동사 시가 서술어가 되고 있죠. 그러면 동사가 서술어가 된다고 해서 동사 수러문. 그리고 이제 명사 수러문. 사실 이 말은 굉장히 모순적이죠. 책상 이런 게 어떻게 서술어가 되겠어요? 그런데 다 그런 게 아니라 보통 요일, 날짜, 무게, 날씨, 가격, 출신 등을 표현할 때 중국 사람들이 이런 경향이 있어요. 예를 들어 오늘이 우리 일요일이죠. 今天是星期天 해야 되는데 보통 요일 같은 거 얘기할 때 시를 빼요. 그럼 어떻게 되죠? 今天, 星期天 이렇게 됩니다. 그럼 今天이 주어예요. 오늘은 星期天 일요일
입니다를 자기가 다 맡아버려야 되는 상황이 오는 거죠. 이렇게 명사가 서술어까지 덤탱이 썼다 해서 명사술어문.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 주술술어문이에요. 그럼 주술술어문은 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他身体很好라고 하면 타가 주어고요. 身体很好 전체가 서술어 역할을 하는데 이때 서술어 안에 다시 身体 몸이 很好 건강이 좋습니다. 또 주어 수러. 그래서 주어 수러가 서술어가 되는 문장이라고 해서 주술술어문. 보통 주술술어문은 어떤 상황에서 좀 많이 나오냐면 그에 대해서 다각도로 우리가 설명을 하게 될 일들이 있어요. 걔는 하고 이제 또 더 자세하게 묘사가 들어가는 거예요. 건강 좋고 또 성적이 좋고 또 성격이 좋고 이러다 보면 걔를 큰 주어로 놓고 또 뭐뭐가 뭐뭐하고 뭐뭐가 뭐뭐하고 이렇게 한 주어에 대해서 다각도로 이렇게 묘사를 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이 등장하게 됩니다. 오늘 그런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요. 지금 보시면 보통 제가 이거 나열할 때 서술어를 먼저 찾으라고 얘기를 하는데 부추어가 확실히 서술어로 보여요. 좋다. 근데 뭐가 좋냐? 탕도 되지만 왜 있다고도 된단 말이죠. 탕이 괜찮다도 되지만 맛이 괜찮다도 된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네. 오늘의 탕은 구근하고 서술어가 좀 긴데 그 서술어 안에서 다시 묘사가 들어가는 거예요. 맛이 부추어. 네, 이런 식으로 들어가서 주어 서술어가 서술어가 되는 문장으로 해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거의 이제 형용사술어문, 동사술어문 이렇게 나왔는데요. 자, 형용사술어문 아까 말했죠. 我很忙 이런 거예요. 주어, 서술어. 형용사는 여기서 끝이죠. 마침표. 목적어를 못 갔기 때문에 문장이 길어질 이유는 별로 없고요. 혹시 이제 꾸미는 말들이 있다면 주어 앞에 혹은 서술어, 형용사 앞에 꾸밀 수 있겠습니다. 먼저 서술어를 찾아보니까요. 서술어가 될 수 있는 게 마후라는 형용사. 대충대충하다, 건성건성하다. 그럼 뭐가요? 자, 안전问题, 안전 문제가 대충 되어서는 안 되겠죠. 근데 뭐에 대한 안전 문제? 교통 안전 문제가 하나로 묶여서 주어가 되면 되겠고 대충해서는 안 된다. 이 앞에 부사어들, 수어를 꾸미는 말들 그거 강조하는 거예요. 치엔화는요 보통 뒤에 부정형하고 같이 써서 부정을 더 강조하는 역할을 합니다. 니 치엔완 비엘라이, 너 절대 와선 안 돼, 이런 식으로 뿌능을 더 강조하면서 대충해서는 안 됩니다가 아니라 절대 대충해서는 안 됩니다. 더 강조해서 진짜로 절대 대충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된 상황이 되시겠고, 자, 이제는 거의 대부분 동사술어문. 동사가 서술어가 되면 한 가지 더 들어올 수 있는 게 이제 목적어. 물론 없을 수도 있죠. 주어 꾸미면 관형어, 뭐 중국어로 정어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런 호칭은 괜찮으세요. 부사어, 수식을 받을 텐데 이때 부사어에 잘 들어가는 것은 부사나 조동사 같은 것들이 동사를 꾸미는 성분으로 많이 들어오게 됩니다. 자, 88번 먼저 서술어를 잡아서 중심을 잡아주세요. 통과했어요? 그럼 뭐가 뭐를 이렇게 놓으면 끝인 겁니다. 워더는 남을 꾸미는 말이고 나의 뭐가 나의 유학 신청이 통과했어요. 목적어는 없고. 네, 되셨죠? 자, 89번 서술어를 한번 찾아보면 지혜시 설명하다, 해명하다 라는 동사가 있고 칭춘인 동사 뒤에서 내가 설명한 결과 어떻게 정확히 설명했다라는 결과 보어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요 둘은 한 덩어리로 정확히 해설했다. 그럼 뭐가 뭐를. 네. 자, 타멀리아더 오회 그들 두 사람 관에 요게 수식 성분이 되면서 오회는 이징 부사를 쓰고 설명했는데 어떻게 설명했다? 그 결과 아주 정확히 설명했다. 목적어 뒤에 없고. 목적어 없는 아주 간단한 형태들 제일 쉽죠. 동사술어문에서. 자, 이번에도 서술어부터 찾아봅니다. 이런 애들은 더가 붙어 있으니까 분명히 꾸미는 말일 거고 부사니까 역시 꾸미는 말일 겁니다. 자, 시인이 동사네요. 그럼 뭐가 뭐를 매료시켰냐? 당연히 징석 경치가 나를 매료시켰겠네요. 자, 이곳의 경치가 매우 매료시켰죠. 누구를? 나를. 자, 不一定都是 동사가 여기 붙어 있고 이미 부사들이 앞에 많이 붙어 있는 상황. 그러면 뭐가 뭐이냐 라고 하면 되겠죠. 자, 정리할게요. 互联网上
더 신시, 더가 뒤에 붙어 있는 조금 독특한 형태를 띠고 있네요. 그래서 인터넷상의 정보는 不一定, 반드시 뭐인 것은 아니다. 모두인 것은 아니다. 어떤 건 真的, 진짜인 것은 아니다. 이렇게 나누시면 되겠고, 계속 동사수라문, 오늘은 거의 대부분 동사수라문. 자, 부타이, 역시 부사들이니까 꾸미는 말, 더가 붙어 있으니까 꾸미는 말.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 꾸미는 말, 적응하다는 동사로 빼셔야 돼요. 적응해요. 그 다음 하이는 부사니까 역시 꾸미는 말. 자, 그러면 적응하다를 중심으로 누가 어디에 적응하다, 남은 단어 두 개. 내가 업무 환경에 적응해야겠죠. 자, 끝. 나는 적응하다 공초 환징에. 그런데 부사들 붙여요. 하이, 부타이. 아직은 그다지 많이 적응하지 못했어요. 그쵸? 지금의 업무 환경에. 이렇게 나열하시면 됩니다. 자, 91번 제일 오늘 문제 중에 난이도 1위. 정말 많이 틀렸을 것 같은 거. 일단 동사를 한번 찾아보면 이런 거는 던데 뒤에 꾸밈을 받고 있으니까 얘는 뭔가 핵심적인 명사가 돼야 될 거고, 얘도 뭔가 명사, 대명사 될 거고, 짜이는요 조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짜이 베이징 이런 식으로 전치사일 수가 있고요. 전치사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在北京学汉语이러면 전치사가 되죠. 我在北京하고 끝났다. 어디에 있다라는 동사일 수도 있고요. 我在看书하면 칸 앞에서 부사가 되면서 뭐뭐 하고 있는 중이다라는 뜻을 나타낼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함부로 판단할 문제가 아닌 것 같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동사가 될 수 있는 건 확실한 건 뭐냐? 玩, 놀다 라는 동사와 叫, 불러요. 근데 뭘 부르냐면 猜数字, 숫자 맞추기를 불러요.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자, 이게 중심을 잡으려면 누가 진짜 동사여야 된다? 왈이 되면서 누가, 그들이 논다, 뭐를, 게임을 놀고 있다. 이렇게 가셔야 될 것 같다고요. 그렇다면 그들은 짜이는 부사로 쓰는 겁니다. 부사로. 그래서 뭐뭐 하고 있는 중입니다. 놀고 있어요. 뭐를? 요시, 게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게임? 이거 하나의 꾸미는 말, 叫猜数字的, 숫자 맞추기라고 부르는 게임. 오늘 문제 중에 제일 좀 난이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역시 동사수라문. 자, 더는 뭐 꾸미는 말에 써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호의는 우리가 조동사로 동사 앞에 붙여서 뭐뭐 할 줄 안다. 그럼 동사 찾아볼까요? 단도 있고요. 피아노를 연주하다, 피아노 치다. 네, 시엠무도 있지만 얘는 왜 쉽냐? 주어를 달고 있는 아이가 당연히 서술어가 될 거예요. 그러면 그녀는 부러워해요. 누구를 밖에 없죠, 지금? 사람을. 그럼 얘네는 뭔가를 꾸미는 말로 처리를 잘 해주셔야겠네요. 자, 정리. 그녀는 아주 부러워해요. 어떤 사람을? 호이 당깡진떠 해서 사람, 피아노 칠 줄 아는 사람을 부러워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비교문이 하나 나왔는데요. 비교문도 이제 어렵게 나올 때가 있었어요. 근데 오늘은 그닥 어렵지 않아서 가장 기본형, 오늘이 어제보다 춥다 해볼까요? 今天比昨天冷. 근데 뒤에 수량사를 붙여서 冷三度, 3도가 춥다, 2도가 춥다, 수량사로 좀 더 보충을 해주실 수 있어요. 자, 한번 해볼게요. 비가 보이죠? 균형을 잡을 거고요. 受获变的 奖金이라는 명사성이 하나 보입니다. 보너스, 보너스. 그 다음 작년이라는 명사 보이고 한 배 수량사 보입니다. 형용사 높아졌고요. 자, 그럼 정리하면 우리 판매원들의 상여금, 보너스가 작년보다 높아졌다 2배. 자, 한국말로 하면 좀 이상하죠. 한 배가 높아졌다.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3에서 6이 되면 2배가 높아졌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중국 사람들이 숫자 개념은 훨씬 정확한 것 같아요. 이게 3에서 6이 됐으면 3이 는 거잖아요. 그러면 한 배가 증가한 게 맞죠. 그래서 중국식 표현으로 하면 高了 2배, 우리 개념으로 하면 2배가 높아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겠습니다. 자, 쓰기 이 부분에서 한 몇 가지 단어만 한번 같이 살펴보실게요. 잡지, 잡지는 당연히 기본적인 동사 칸 쓰시면 되는데 만약에 이런 커피나 혹은 차일 수도 있죠. 차를 마시면서 잡지를 본다. 이러면 조금 더 수준이 높으실 수 있어요. 동사 1번을 겹쳐주면서 동사 2번 하다라고 할 때 우리가
절을 붙여주게 되면 지속에 절을 붙여주게 되면 앞에 동작이 겹치면서 뒤에 동작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喝着咖啡 커피를 마시면서 看杂志 이런 식으로 이끌어간다면 조금 더 고급질 수 있을 것 같고 讨论 讨论이라는 말은 일단 첫 번째는 중첩형을 좀 잘 써요. 토론 한번 해보다 가벼워져서 讨论 讨论 혹은 우리가 중첩과 똑같은 뜻을 나타내는 게 뒤에 이샤를 붙여서 讨论一下 네, 이런 표현. 자, 뒤에 목적어를 붙인다면 가장 많이 쓰는 말은 讨论什么什么问题어떤 문제를 토론하다. 이런 따페이 목적어와 함께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6월 시험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번 시험도 우리 최은정사단의 여러분의 선생님께서 함께 응시하고 정리해서 여러분에게 전달해 드렸고요. 자, 여러분 보통 HSK 접수하시면 HSK 한국 사무국 통해서 아마 많이 하실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한국 사무국 말고도 우리나라에 한 20개 정도 이렇게 시험을 접수할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거 모르셨죠? 가장 많이 이제 하시는 곳이 한국 사무국이고, 제가 지금 오프라인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 차이온 칼리지는 대교 소속이에요. 저희 대교에서도 그런 시험 접수를 받는 기관인데요. 이름이 조금 달라요. HSK 시험센터라고 해서 홈페이지도 조금 다릅니다. 저희가 가장 자랑할 수 있는 거는 일단 가장 많은 고사장을 운영하고 있다. 전국에 거의 30여 개의 고사장이 있고요. 또 두 번째는 시설이 조금 좋은 곳으로 음질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신경 썼다는 거. 그리고 한 가지 더 강조해 드려야 될 것은 저희 이제 강남고시장이 있어요. 그런데 강남고시장이 어디냐면 바로 제가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 그 차이온 칼리지 학원 자체가 정말 최초로 학원이 고시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차이온 칼리지에서 공부를 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내가 평상시에 공부하던 익숙한 환경에서 평상시에 항상 보던 동시들과 정말 편안한 마음으로 훨씬 덜 긴장된 곳에서 시험을 칠 수 있다는 것도 알아두셨으면 좋겠고, 학원을 다니시지는 않는 분들도요. 왜 우리 이런 경우 있죠. 한국 사무국 통해서 들어가서 막 이렇게 시험장을 찾아보니까 우리 집에서 되게 먼 곳에 있더라. 그런 경우 한번 들어와서 여기도 한번 살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뜻밖의 더 가까운 곳이 있다면 이게 시험 접수 루트만 다른 거지 똑같은 날, 똑같은 내용으로 똑같은 시험을 치고 똑같이 성적이 나오는 거니까요. 상관없이 같이 한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4급 시험은 4급이라는 그 어휘의 분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걸 막 엄청 어렵게 낸다기보다는 시험의 문제의 형식이 좀 바뀌어서, 즉 그대로 불러주는 것보다, 그대로 보여주는 것보다 조금 유추를 하게 만든다거나 고민을 하게 만든다는 식으로 이제 난이도 조절이 될 가능성이 많아 보입니다. 그럼 3월 시험에도 여러분과 함께 총평특강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